스픽스 최고 인기 프로그램 왁자지껄인데요. 오늘은 약간 근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결방이었고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아픔을 담기 위해서 왁자지껄이 한 주 쉬었는데 일단 그 일을 이제 지나치고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포장마차지만 술 대신 음료와 커피를 놓고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런 또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은 열띠고 또 얘기는 재미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채널 고정하시고 보시더라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1시간 동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왁자지껄인데요. 박수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변희대 대표 오셨고 정기남 교수 그리고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방송 시간이 조금 짧아질 텐데 변 대표 요새 계속 재판받고 계시죠? 그 안정권이 지금 지난주에 이제 재판 때 이제 모욕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인데 뭐 온갖 쌍욕, 협박욕을 해서 그걸로 모욕죄로 걸려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모욕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달라. 공인에 대한 이제 모욕죄는 넓혀달라. 그건 조금 다 좋아요. 저도 뭐 동의하는데 안정권이 저를 고소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모욕죄로. 저는 사기꾼이라 그랬는데. 안정권이 그 한국해양대학 나왔다고 이제 학력 사기를 쳤고 세월호를 자기가 직접 설계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당연히. 근데 세월호를 설계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으로 감옥에 갔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밝혀냈어요. 감옥 간 이유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회사 돈 횡령 문제로 감옥 갔는데 그러니까 경력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력 사기를 내가 잡았는데 안정권이 그런 거야. 나는 사기 안 쳤다. 사기꾼 한번 얘기해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또 사기꾼 맞다. 근데 이게 모욕죄로 50만 원에 기소가 된 거야. 그게 어떻게 기소가 되냐. 그러니까 50만 원, 벌금 50만 원 기소가 돼서 정치재판 내가 청구를 했는데 아니 욕도 아니고 사기꾼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 도발을 했단 말이야. 사기꾼이나 불러보라고.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수백 가지의 쌍욕을 해가지고 저도 모욕죄 걸었는데 문제는 저도 똑같이 안정권을 증인 신청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공판에 계속. 감옥 가기 전에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나올 때까지 계속 공판 재판중 세 번째 이거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서 끝을 안 낸. 검찰하고 법원하고 이제 원래 안정권이 저쪽 친정부 인사니까 전 완전 편파라 보거든요. 이게 모욕죄 기소도 이상하지만은 아니 고소한 놈이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재판을 이어가서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금 2번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3시 반까지 재판을 가야 돼가지고 오늘 이거 좀 일찍. 어쨌든 그 재판에서 반드시 본인의 결백을 이제 입증시키고. 또 편한 마음으로 방송 계속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초대형,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제 밤이죠. 사건이 터졌습니다. MBC 전용기 탑승 안 시키겠다 대통령실이 전격적으로 선언을 해서 뜨악 수준이 아니라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됐는데 정 교수님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시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평 한번 해주시죠. 뭐 설명하라니까 또 갑자기 먹 하는데 저는 뭐 예상치도 못했지만 지난 그 소위 유엔 그 회의 참석 유엔 총회 참석자 갔을 때 논란이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욕설 비속어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MBC가 가장 먼저 보도하면서 이게 이제 대통령실과 관계에 있어서 좀 악화됐는데 이른바 공영방송인 MBC가 언론이 국익을 훼손하는 보도를 확인 없이 내보냈다 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배경이 됐고 또 결과적으로는 국격이 훼손됐다. 여기에 대한 이제 항의 뜻에서 MBC에 대한 뭐 그 당시에 뭐 항의 방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이제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서 MBC에 대한 그 동안의 정권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뭐랄까 좀 정정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MBC가 어쨌든 사실을 보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처벌 차원에서 MBC를 이번 그 새해 순방길에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좀 다소 어처구니도 없고 이걸 뭐 언론 탄압이라고 해야 될지 싶을 정도로 치졸한 뭐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결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가 참모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동의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는 이제 이 언론 다루는 문제는 홍보수석실이니까 김은혜 수석에서 사실상 홍보수석에서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이
보고하고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을 텐데, 근데 김은혜 수석도 뭐 기자 출신인데 그 밑에 있는 그 부대변인 이재명, 그 민주당인 대표 이재명 말고 동아일보 정치반장 이재명도 기자 출신인데, 이런 게 하는 게 과연 문제는 이제 이 대통령실의 홍보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스타일들이. 제가 알고 있는 뭐 그쪽 홍보실 사람들이 이런 거를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해서 MBC를 이 골탕 먹이면은 이제 기자들이 함부로 못할 거다, 이런 아이디어를 낼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공식 라인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천공이나 강신업이나 뭐 그 라인 비선 라인이 오지 않았을까.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거 여의도 출신들이 이런 아이디어 내겠습니까, 이거? 뭐가 타협받겠냐고, MBC가 이래가지고. 그 아이디어의 학점을 좀 뭐쯤 됩니까? 이게 ABCD 중에서. 아니 간단한데 이거 MBC 경영진이 이런 처분에 대해서 뭐 겁을 먹겠습니까? 그럼요. 타격을 받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진중권 그렇게 그 어용농객 진중권도 욕을 하는 게 이게 MBC한테 무슨 타격을 주냐. 오히려 MBC 띄워주는 거지. 그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MBC가 요즘에 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그런 데 되게 상당한 뭐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뭐 그러고 있다. 오히려 MBC는 더 일하는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아이템이 많이 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뭐 국익 훼손이다, 뭐 국격 훼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이 MBC를 그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했던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메시지에서 보면은 과거의 그 발언, 그 가짜뉴스다. 과거의 발언이 뭡니까? 뉴욕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뉴욕에서 그런 발언은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근데 그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떤 행사 있었던지 아시죠? 그 구글사라든지 오라클사 임원들 다 모아놓고 경제 단체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했다가 그거가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취소를 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의 다른 행사에 갔다가 48초 정도 졸졸 쫓아다니다 48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지도 않아요. 통역사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를 엄청나게 잘했느냐. 근데 이것은 48초 스탠딩 회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됐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때 미국의 그 오라클사 아니면 구글사 임원들 어디 간지 아십니까? 제가 뉴욕 현지 그 행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분한테 들었는데 다 일본 회사로 갔대요. 네. 다 일본으로 갔답니다. 합니다. 일본으로. 일본 관계사하고 다 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국익을 훼손한 것은 누구냐? 다 정해진 그 행사에 갑자기 불참을 하고 그리고 48조 스탠딩 회담을 한 다음에 그들의 주장이에요. 뭐가 이익에 대해서 뭐가 있었느냐?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날리면 바이든 하는 것으로 조롱당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언론에서. 그럼 국격해서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 갔느냐 아니면 한국 뭐 대통령이 또 미국 오라클사를 만났다 이런 것들은 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실제 이제 국익도 따져보면 거기서 욕하고 한 사람이 국익 훼손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MBC가 국익을 훼손했냐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저도 이게 상당히 불만이었는데 바이든 그리고 앞에 욕 바이든 너무 명확한 거를 이 대통령실에서 날리면이라고 발표하고 욕한 거는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상하게 넘어왔는데 이거를 그때 야당 쪽에서 확실하게 정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안 들으면 너희 죽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실이. 그걸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MBC 길들이기를 떠나서 그게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 맞다라는 강조하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들이받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다시 이거 꺼내서 그러면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모든 전문가로서 확인하든지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한 말을 기억을 못한다. 근데 그 말 아니다. 그러면 좋다. 나는 바이든이 아니고 내가 날리면이라고 했다.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아니래. 그래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국익을 훼손했다는 거야. 그 말이 됩니까? 아니 그 말이 되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모든 행위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가 계획되잖아요. 뭐 정치 전문가시니까 이런 좀 수준의 지금 일종의 보복 길들이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칫 먼저 그 얘기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뭐 보복, 국익 훼손, 국격 떨어뜨린 그 주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MBC 언론 보도가 국익을 떨어뜨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 정서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사실
과거 그 군사 정권 이른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언론이라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꼭 헌법 권리를 얘기하기 이전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 선출된 권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흐름은요 오히려 민간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저는 평가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완전히 이제 언론 자유의 보도를 두드려 맞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은 사상 문제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그렇게 지금 옮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도대체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냐 아니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이른바 대통령실에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냐. 잘 모르겠어요. 설마 그럴까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 이게 오리엔트 돼가지고 민간 독재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런 의문이 들고요. 좀 전에 하나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소위 이른바 욕설 비속어 발언 파문을 해명한답시고 그 김원혜 수석이 현지에서 소위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그 다음에 뭐 미 의회가 아니라 국회였다 뭐 이런 해명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원혜 수석이 굉장히 코너에 몰렸어요. EXX는 그 뭐, 한국의 국회를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해명이 잘못됐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 김은혜 수석 경질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김은혜 수석이 한동안은 거의 뭐 언론에 지금 대변인에서 역할도 하지 않아요. 뭐 요즘에 뭐 이재명 부대변인 이름이 똑같긴 한데 이재명 부대변인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김은혜 수석이 이제 최근에 등장했다가 또 갑자기 국회에서 또 웃기고 있네 이 발언으로 파문의 당사자가 됐지만 어찌 보면 김은혜 수석은 그 당시에 그 논란이 있었을 때도 MBC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오해까지도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김은혜 수석은 회피 사유에 해당된다. 이 문제에 관한 그런 상황에서까지 자기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회피 사유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김은혜 수석이 더 적극적으로 MBC를 이번에 배제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배제하면은 이제 김은혜 수석의 뜻대로 가고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아지고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MBC 그 이제 싸다 원래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게? 그 결론은 다르죠. 사실 이게 제가 그때 사실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들었을 때 정확하게 윤 대통령 지지율대로 7대3 나와버렸습니다. 70%는 바이든으로 들리고 30% 그렇죠. 날리면으로 들리는데 네네. 아니 이게 바이든 들리고 날리면 들리고 이 좌나 우나 지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들려야 되는데 윤석열 지지자들은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제가 충격받은 거와 똑같이 대통령실에서도 되는구나. 내가 빨간 거를 하얗다 그러면 하얗다고 하는구나. 이놈들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30%의 뭐 제 표현대로는 개돼지들 이거 믿고 막 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저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수 유튜버들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 MBC 저거 이제 다 제외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결집도 똑같은 30%지만은 30%의 결집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지금 현재 그 김문수 사태 이후로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지지 폭을 넓히는 것보다는 30%를 결속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낸다고 보는 거죠. 만성적인 30% 지지율 정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무슨 우리 지지층 보수층은 결집돼 있다. 여기에 이제 자기 만족하는 그런 수준으로 갈 건데 어쨌든 저는 임기 내내요. 언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번에 이 소위 MBC를 전용기에 탑승을 시키지 않은 이 치졸한 이 조치는 언론 탄압을 떠나서 아마 물귀신처럼 계속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될 근데 지금 거예요. 아직 이게 결론이 안 났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현재 통보했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 언론 단체들이 이제 이러면은 다 안 탄다 지금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제 극단적인 조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논의를 그렇죠. 하겠죠. 이제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되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이번에 그럼요. 순방에 동의할 건지 말 건지 기자들이 그걸 충분히 판단할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당장 언론 단체들이 그냥 노동조합 이런 데가 아니고요. 한국기자협회, 오개 한국PD연합회 단체인가요? 다 나서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왜 이러느냐. 이것은 헌정사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왜 이러냐고 막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좌파예요? 아니면은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해주지 않은 죄를 다 쓰고 있는 모든 단체의 특성이 있잖아요. 한국기자협회라고 하는 데가. 그럼 이것과 이제 이런 반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할 거냐. 이게 엄밀히 말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MBC만 겨냥했지만은
바이든이라고 쓴 놈들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MBC를 타격했지만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언론을 친다는 얘기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다 너희들 바이든이라고 들으면 안 돼. 난리면으로 들어.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사나 단체 논의한다지만 뭐 제 생각으로는 이건 보이콧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모든 언론사가 전부 다 보이콧하고 이번에 민항기 안 타겠다 할 것이냐?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MBC가 오히려 지금 배현진 의원이 그랬잖아요. MBC 부자 아니야? 민항기 타고 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MBC에서도 제가 MBC 기자들한테 들은 것은 우리는 그래 이걸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래도 가서 우린 취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거든요. 근데 언론사 전체가 이럴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렇게 근데 어차피 전용기도 돈을 내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돈을 내야 그러니까 돼요. 제가 그 돈 갖고 딴 거 타고 가면 드렸던 되는데. 것은 비용 차이는 그러면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 우리 과거에 그 발언에 대해서 TV조선도 그 자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30개 언론사에서 다 바이든 날리면 다 그거 자막을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언론 사설에서도 전부 다 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유독 대통령 편을 들은 사설이 하나가 있었어요. 조선일보만. 동아일보도 다 비판을 해 조선일보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조선일보만 그 조선이나 TV조선만 뭐 민항기 아니고 그럼 전용기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견이 지금 11일 날 간다고 하지 않아요? 이걸 짧은 기일 내에 시일 내에 이거를 뭐 조율을 해서 언론사가 전부 다 단합해서 우리는 이거 언론 탄압이 안 하겠다. 라는 분위기는 현재 우리나라 언론사 분위기에서는 언론 환경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으로는 저도 뭐 이경 대변인처럼 언론사가 일치 단결해서 언론 자유 침해고 헌법상 보존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라고 하면서 항의 차원에서 이번 순방 외교 동참하지 않겠다, 취재 않겠다 이렇게 결정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사건이 하나의 이제 촉발이 돼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이제 언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오히려 그 언론 단체들이라든가 언론사 종사자들 간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굉장히 이제 확산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 다음 뭐 순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언론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부터라도 나는 언론계가 어떤 단일한 입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 일만 터질 때마다 문재인 때도 똑같이 했고 그렇죠. 그때는 더 심했다 이러잖아.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조중동 빼고 그냥 대통령실에서 야 너희들 못 가 이러면 이제 끝이네. 아니 그런 전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저 대통령실 기자단에서도 심각한 불만이 누적된 게 그 도어 스태핑이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질문만 답을 하고 하고 싶은 날 하고 실제 질문하면은 답 안 하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이거 뭐냐 들러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 원래 그럼 다른 정권 같은 경우는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계속 해줍니다. 정례 브리핑을. 근데 대변인이 지금 없죠. 직책이 없어. 예. 지금 홍보수석은 어디 도망가 있고 네. 부대변인이 뭐 자기들 핑계로는 야당 대표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뭐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거 도어 스태핑 해가지고 자기 할 말만 해버리고 실제로 대변인 정례 브리핑 안 해주니까 전혀 취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 등등까지도 다 이제 언론사들이 좀 불만을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도어 거죠. 스태핑 말씀 나와서 언론에서도 이거를 분석 취재를 했어요. 도어 스태핑 할 때 가장 짧은 시간이 10초. 소통하겠다면서 10초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도어 스태핑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낡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짜 그러면 이 사건의 촉발 지점은 뭡니까? 미국에서 뉴욕에서 대통령이 뭐 EXX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욕설과 비속어 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그 말을 안 했다고 자신은 자기 확신하고 있을까요? 안 했던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아니, 그래 그게 진심이냐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MBC가 오보를 해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지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실제로 국적기를 타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 원출발이 그럼 대통령이잖아요. 진짜 대통령 그 말을 하지 않았나요? 본인은 알겠죠. 본인은 알겠죠. 알겠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알죠. 잘못을 인정하지 네.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쁜 거 아니냐 더 이거예요. 나쁜 예를 거죠. 들어서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켰는데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라고 강요하는데 믿는 국민이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는 국민들한테 대표로 MBC를 딱 찍어서 야 전용기 못 타 이렇게 가본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요. 예. 창피하다니까요. 부끄럽고 창피하면 왜 국민들이 몫이 되냐고요.
난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고 싶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을 아니 대통령 전용기가 자기 자용입니까? 네. 내가 타라 그러면 타고 타지 마라 못 하는 겁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대통령 전용기는. 그렇죠. 사적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전용기 안에서의 그 취재 그 허용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그리고 실제로 MBC가 대통령의 의도대로 뭐 예를 들면 그 왜곡 보도했고 또 오히려 외교 참사를 일으키는 주범이었고 국익을 해쳤고 이런다면 거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법적으로 이제 조치를 법적으로 하거나, 조치. 언론 중재 제소를 하거나. 그럼요. 제소도 하고 법원에 호소도 하고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률적 지식도 많잖아요. 왜 그걸 못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의 발언만 부각되고 본인의 본심, 본인이 아무리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이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미 딱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는 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졸한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순방 취재라든지 지방 순방 갈 때도 이게 취재단 결정은 기자단 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 순서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월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단이 보이콧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이래버리면은 누구든지, 더군다나 이게 기자들도 그때 풀 영상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부 다 바이든으로 인정한 그 영상 가지고 날리면으로 안 쓰면 이제 우리는 너희 취재 안 받겠다 그랬기 때문에 기자단이 그냥 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나는 똑같이 우리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인데 MBC가 이제 못 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럼 따라가주는 기자는 양심 버리고 가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기자 윤리나 도덕 책임감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 한 놈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어요. 그렇죠. 그 나머지 다수는 그럼 따라가는 것이 취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대통령 뜻에 따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심을 발휘해야 예를 들면 이제 언론하고 제일 많이 싸운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 CNN하고 얼마나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CNN한테 백악관 출입을 금지를 시킬 수는 없고 그냥 싸우는 거야 기자하고 백악관에 가가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MBC에 불만이 있으면은 전용기 안에서 싸우면 돼.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못하게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좀 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지금 해외 순방 며칠 전에 언론사에 그것도 밤 9시 7분에 문자로 그 전에 8시 59분에 전화를 했다. 전화가 안 받으니까 회신이 9시였어요. 그리고 그 회신을 한 다음에 우리가 왜 전용기를 못하냐. 그 내용은 우리가 문자를 보낼 테니까 그 문자를 보고해라 라는 것이 저녁 9시 7분에 문자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며칠 전에 이미 다 아까 풀단도 했고 언론사는 다 이게 결정이 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돈을 다 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녁에 9시 넘어서 문자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나라의 내가 주인이다. 국민의 혈세가 그냥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대통령의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언론사들이 갈 거냐 말 것이냐. 야, MBC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은 그럼 취재한다고 가냐? 니네 양심도 없냐? 이런 논쟁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재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지금 보면은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저 리모델링이요. 원래는 41억 원이 측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9번이나 바뀌면서 그게 돈이 지금 그때 한 122억 원? 한마디로 그 122억 원이요. 솔직히 전체 예산에서 본다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우리 그 리모델링 비용에 122억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자기네 마음대로 이거 공사 뭘 바꿨는지 아무튼 계획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확 올리거든요. 국민 세금 그냥 자기 나라 자기 세상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타지 말라 며칠 전에 통보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도 지금. 뭐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가용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자기 예를 들어서 사저를 하나 회사 돈 가지고 예를 들어 공간 같은 거 새로 꾸미는데 한 140억 썼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완전 주주에 대한 권리 침해다 이렇게 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냥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전혀 문제의식 없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이런 이제 그 취재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합법입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아까 이제 트럼프 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그 CNN 기자의 출입증을 아예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공식 통보한 게 아니고 출입증을 뺐으면 백악관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출입 패스가 없으니까. 근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래서 이제 연방법원에 행정 심판을 신청하고요. 이거는 부당하다고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백악관에 출입하는 기자의 출입조차 대통령이 통제할 경우에는 법원이 나서서 이거 안 된다라고 이제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MBC가 이걸 가지고 빨리
가처분 신청하면 되는데 이미 비행기는 떠나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법적인 소송으로 가기 전에 아예 버리고 가버리는 작전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들더라고요. 되게 이거 짧게요. 되게 비열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전용기만 안 태우는 거지 취재를 금지한 건 아니야. 이렇게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왜냐면 거기에 현재 이제 네, 호텔하고 다 얼마나 얘기돼 있었을 거 비열입니까? 아니에요. 상당히 MBC 는. 비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통령은 뭘 노리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정말 약 올라서 MBC 그냥 아예 죽어봐라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죽어봐라가 죽어지지도 않아요. 아니 더 지금 막 살아 올라오고 있어요. 오히려 지난번 때도 그 MBC 보도를 문제 삼으로 해서 그 당시에 여권 내에서조차요. 왜 다 죽어가는 MBC를 이게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왜 MBC를 살려주냐 이런 또 불만들이 있었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MBC가 무슨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뭐 대척점에 선 언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MBC 의도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 만드는 게 윤석열 정권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보면은 아까 그 오전에 제가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재를 거부할 자유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 따지면 이건 취재를 거부한 게 아니잖아요. 취재는 그렇죠. 마음대로 해라. 그럼요. 비행기만 네. 안 태워줄게. 이게 겸허하게 그 법적 시비를 피해가고 있는 그렇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비행기가 대통령 거냐고요. 이게 언론사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뭡니까 비용을 내고 이렇게 하면 다 갈 수 있는 거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못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인원 문제라든가 너무 그렇죠. 참여자가 많을 경우에는 뭐 이럴 때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다 같이 나갔어 했는데 이것만 딱 찍어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의도치고는 너무 수준이 그래서 떨어지고. 이번 기회가 아니죠. 원래는 다 풀단이 알아서 했는데 지금 그걸 권한을 뺏어간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그런 보면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 풀단에서 이거는 바로 잡아줘야지. 대통령 당신이 탑승에 대해서 결정한 권한 없다. 그래서 풀단이 그냥 여기서 승복해서는 안 되는 사안인 거죠. 그렇죠. 이제는. 막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왜냐면 국민이 개돼지니까 왈왈왈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근데 슬프다. 언론이 지금 이것에 대한 보도 태도가요. 흥분하거나 격앙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기계적인 균형을 맞춘다고 MBC가 이런 주장, 대통령실이 이런 주장, 결론은 못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지금 보도하고 있는 이 언론의 행태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늘 언론 개혁 외치고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뭐 언론이 뭐 워낙 다양해서 예. 어디서든 다를 텐데 아니 어쨌든 제가 보수 유튜버들 제목을 보니까 환호하고 있어요. 저 보수파 유튜버들은 환호해서 요걸 노렸구나. 요걸 노려서 윤석열 정권이 MBC라는 좌익 언론과 결사항전하니까 다 모여라. 그래서 그 속에 지금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정권의 의도가 이게 치졸한 방식으로 들어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고 또 일정하게 갈라치기를 통해서 MBC를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다른 언론들이 소위 이렇게 영향을 받도록 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숨죽이게 만드는 이른바 결과적으로 언론 탄압이 되는 것이고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지금 2022년의 언론이 뭐 전 언론을 다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로 수준이 낮지는 않다. 저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부터가 압수되겠지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벌써 언론 5개 단체 성명 나왔죠. 그럼 좀 전에 우리 변희재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청와대 풀단에서도 성명 내야죠. 심지어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재 거부. 우리 이번 동행 취재 안 하겠다라든가. 물론 또 회사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취재 기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자로서 입장을 또 밝혀내고 그리고 이번에는 설사 입장만 내놓고 취재에 응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 돌아와서라도 이 문제를 문제시 삼고 법적 대응과 더불어서 언론 취재 기자단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가는 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 사주 쪽이나 경영자 쪽에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자들 그렇죠. 통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네, 당연히 통제하죠. 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다녀와.
뭐 이게 회사 내에서 이제 그런 지침이 내려오겠죠.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 때도 풀단이 냈죠. MBC 취재 정당했다고. 그렇죠. 풀단이 예, 기자 성명. 예. 그러니까 그 정도 풀단의 입장을 일단 내고 뭐 기자들로 된 사의 메인 문제니까 결국 또 사측이 결정할 텐데 네. 이걸 찍어는 놓고 가더라도 찍어는 놓고 가야지 그럼요. 갔다 와서라도 뭐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거를 남겨야 되죠. 근데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 웬만해야지. 그래서 뭐 언론사가 풀단으로 해서 성명을 내고 뭐 하고 했을 때 이것이 서로 주고받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뭐 저급한 논쟁을 우리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논쟁거리로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거를 평론할 정도의 가치이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현 정권에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 정권은 저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진놀이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 나라고요. 내 나라예요. 내 돈인 거고. 나 일진인데 MBC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140개 언론사에서 모두 다 그런 방송을 했지만 언론 방송 자막도 넣었지만 TV조선도 자막 넣었지만 우선은 MBC 하나 희생양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사람들 일진들 그렇게 하거든요. 딱 희생양 삼고 자 봐봐. 쟤네 죽는 거 한번 지켜봐. 니네들 앞으로 두 번째 제2의 MBC가 또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아무리 국민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판해도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희생양 삼아서 협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러면 현역 기자들 입장에서는 분기할 수 있고 성명도 내고 다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언론사가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기자를 또 통제할 거라고. 기자들을 생각하죠.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언론 사주들을 통제하면 따라올 것이니 이것은 이렇든 저렇든 최소한 50대 50 정도의 싸움은 가져갈 수 있고 MBC는 골탕 먹일 수 있다. 이런 저급한 생각을 했군요. 수법은 굉장히 치졸한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연결되겠죠. 당연히 이제 정부 각종 이제 공기업들이나 정부 광고에서 MBC에 그렇죠. 광고 주는 거를 눈치를 보겠죠. 당연히 맞아요. 산하기관에서. 그리고 묘하게도 시점이 비슷한데 이제 11일 날 YTN이 주주들인 마사회하고 한전이 이제 지분 매각 의결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YTN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 의결을 해놓으면은 너희들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전경련 이 종속 매체인 한경이나 판다 그래 버리는데. 한국경제신문이죠. 예. 그 MBC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 우리 팔아버릴게 우리 건설사한테 너희 죽어봐. 그러니까 이런 협박까지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야, 치졸해요, 더 상당히. 쉽진 않겠지만. 아니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지금 뭐 저급한 수준의 논쟁이니까 정말 잘못되었다. 사실 복잡한 논리를 가져올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만 설명해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이 이걸로 끝이 나지 않고 앞으로 더 확산이 되어서 정말 언론사를 민영화시킨다거나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지켜봐야 됩니까? 그 사실은 저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서울신문의 이 주식을 호반건설이라는 건설한테 넘겨버렸는데 서울신문이 어쨌든 관변 매체로서의 그 신뢰성이 있거든요. 네. 난 그런 정도 매체를 특정 건설사한테 매각해도 되는 거냐 그랬는데 YTN도 지금 보면은 전경련에 매각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건 재벌 앞잡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언론사들을 그냥 특정 업체에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죠. 이렇게 실제 하면은. 지금 뭐 서울신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호반이라고 하는 건설사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사로서의 어떤 없어요. 역할 자체가 위상. 완전히 없어요. 위상 이게 네. 완전히 훼손돼 버렸어요. 예. 그리고 실제 지금 그 모든 언론사가 수시로 경력 기자 채용을 하는데요. 경력 기자 시험 합격자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서울신문 출신들입니다. 예. 거의 그냥 다 엑소더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 개별 언론의 그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한 항의, 그래서 개인 기자들이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마는 이 방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언론에 대한 말살, 또 언론에 대한 어떤 통제, 이 관점에서 언론인들이 우선은 당신들의 문제니까 언론인들은 언론인들대로 또 역할을 해주고 또 그것을 같이 함께 어깨 걸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 정치거든요. 국회의원들 스스로 야당이 중심이 돼서 이 언론 자유가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임해야지 하나 상임위 차원에서 그냥 흔히 하는 말이에요. 표현이 뭐 좀 속된 표현이다 깔짝깔짝 하다가 말고 네. 이래 버리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신이 나는 거죠. 아 이번 잘했어. 오히려 다녀와서 아마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는 평가하지 않겠어요? 자화자찬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 지금이라도 당장 근데 이 사실 이명박 때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거기는 여의도 정치 논리가 돌아가지고 안 했어요. 언론 민영화를. 지금보다 좀 나으니까. 지금은 막가서 할 것 같기 때문에 야당이 빨리 지금이라도 정부가 갖고 있는 언론 주식의 매각에 대해서는 특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아무한테나 못 팔게 이거
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 따져봐야 될 게 MBC를 우리가 좌파 언론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좌파 이해하기, 언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좌파 언론이라 그러잖아요. 그 실제 MBC가 좌파 맞아요? 전혀 아니죠. 그럼 KBS도 언젠가는 좌파였다가 지금 우파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중파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논리를 써서 언론에 드시우기를 하느냐. 저는 이게 이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특히 요즘 변 대표님하고 우리 따로 얘기할 때 한번 그런 그 의견을 나눴는데 언론사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더 이념팔이를 해가지고 사익을 챙기는데 온몸을 던져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광고 주죠. 대기업에서 협찬금 주죠. 이거를 어느 정도 과거에는 언론 정신을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이제 그거 아닌 거예요. 이판사판이에요. 돈 주면 그냥 다 딸려가는. 그래서 거기에 언론의 정신이나 역사의식이 들어갈 틈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에서 보면 너무너무 관리하기 좋은 거예요. 이제는 언론사가 더 허약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민영화 시킨다고 하니까 한국 경제에다가 YTN 준다니까 YTN 또 통제하고. 너무 더티하지 않나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솔직히 언론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국민적으로도 국민적 여론으로도 그 언론 정신이 좀 훼손됐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맞느냐? 자, 그럼 그 지금 말하는 것이 MBC가 좌파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비판을 한다면 저는 역으로 대통령실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MBC를 놓고 좌파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 본인들은 무슨 파냐? 그럼 윤석열은 우파입니까? 누가 우파라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러면은 진짜로 보수입니까? 누가 그걸 보수로 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뭐냐면 좌파고 우파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냥 이거에 그 예를 들어서 야, 나 걔 마음에 안 들잖아. 야,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보도를 해? 기분 나빠. 라고 하면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만들어준 그 표준어로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좌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비판을 하는 거일 뿐이지 지금 대통령은 제가 아까도 저급한 논쟁을 말씀 주셨죠. 수준 자체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계속 보도를 하네? 라고 하니까 그냥 괜히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거 제가 박성재 사장, MBC 사장이잖아요. 네네. 이분하고 식사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데 이분은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했던 분도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통기타 치고 늘 네. 이렇게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고 지금 뭐 수영 이렇게 막 기록을 다니는데 이분이 MBC 사장 되고 났어요. 그 전에 있던 경영부치를 엄청나게 개선해서 MBC를 흑자로 돌려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회사 내에는 오랫동안 묵어있던 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방 MBC 사장도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합리적 기준으로 정리하면서 내부에서 비판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경영혁신을 완전히 성공시킨 이런 이제 나름의 혁신가, 혁신 경영인인데 이분을 제가 아무리 봐도 좌파처럼 보이지 않아요. 좌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람을 정말 동일한 평등의 주체로 놓고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나누는 이런 건데 이분이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왜 이 좌파 언론의 딱 덮개를 씌워놓고 저렇게 재단하는 것이 먹히느냐. 현실을 알고 보면 아마 박성재 사장 같은 분도 통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권위주의 정권이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른바 가장 흔한 방식이 뭐였습니까? 반북 이데올로기, 네. 색깔론 이런 걸로 소위 그 전체 국민들에게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그렇게 해서 통제하고 하는 방식으로 끌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2022년 이 지금 현대 대의민주주의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이 속에서 여전히 그 문제의식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독선적 국정 운영에 지금 취해 있기 때문에 내놓을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상의 좌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자신들의 이익, 그럼요. 사익 그렇죠. 이게 공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의 이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익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득권일 뿐인 거죠. 기득권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느 한쪽을 좌파라고 낙인 찍어 놓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어는 놓을게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중요한 상황인데 제가 MBC에게 보도에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보수 언론 운동을 하다 보니까 MBC랑 충돌할 때 취재해놓고 뭐 대표적으로 태블릿 PC 사건인데 예. 취재를 해놓으니까 제 논리가 탄탄해.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버려. 취재해가지고 제 말이 맞으면은 보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당파하고 안 맞기 때문에 태블릿 조작을 납득을 해놓고도 보도 안 하는. 그러니까 저는 MBC가 당파성 가졌다고 봅니다. 저런 식으로 하는 특정 예. 노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그건 과거 일이고 현재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MBC가 잘못 보도한 걸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보도 같은 경우 보면은 아니 김건희 그 의혹 같은 거를 지금 MBC 말고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MBC 출신이 나와 있던 뉴스타파하고 뭐 그런 데가 하고 있지. 그거 정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MBC가 공영방송 보도를 잘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는 문제 있었다고 봐요. 분명히 이제 그거를 보수 진영에서는 과거의 문제를 끌고 와서 지금도 MBC는 주기자 들어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요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배재희 의원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저는 MBC가 그동안의 취재윤리라는 관점 또 공정보도 객관성 있는 보도라고 하는 점에서 완벽한 언론사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네.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점도 드러낸 건 사실이에요.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MBC가 같은 정도 언론으로 갈 수 있도록 비판하고 저는 지적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그 경우와 지금 이 경우는 이 정권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치졸한 방식의 언론 통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언론사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도 하고 그것은 그렇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일인데. 아, 또 우리가 조선일보를 뭐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또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를 넘어서서 김일성 추종주의자로 가고 여기서 결국은 종북으로 이어지고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집단의 예를 들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최전방 공격수다 이제 이렇게 엮어놓고 그 반대쪽에서는 마치 이념의 대결인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이권과 돈이 숨어 있다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어서 요즘은 사실 유튜브 채널을 보더라도요. 예전에는 관점이 다른 걸로 이렇게 싸웠거든요. 지금은 사실이 아닌 걸요. 사실로 만들어서 정말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슈퍼챗 같은 걸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 괴롭습니다. 이 정권이요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일관되긴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좌파 언론이라고 MBC를 딱 좌표를 설정해줬죠. 민주당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북 주사파가 주도하는 정당인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보좌하고 있는 그 참모그룹 내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종북 주사파가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얼어 죽을 놈의 협치냐 만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 6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남의 자리 자체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일관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거대 담요 형식으로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간단하게 오히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저급한 수준으로 우리가 분석하면 된다. 답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를 누가 하느냐. MBC만 하고 있습니다. MBC만 계속 했었어요. MBC에서 나왔던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걸 보도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보도를 보면은요, 되게 어려운 취재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공소장에 그 열람 기록표인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으로 분석만 해도 주가 조작 다 가능한데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후보 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개사과 있었던 거. 그때 이제 국민의힘 측 패널들한테 저는 그때 방송에서도 여러 번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캠프에서도 SNS 그런 담당하는 것을 캠프에서 하겠다. 그래, 뭐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할게. 근데 집에 갔다가 와서 다음날에 그랬답니다. 이 국민의힘 측 패널이 한 얘기예요. 건희가 그냥 하겠다는데 결국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관리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논란이 있는 개사과 논란도 만들었고 뭐 귤 사과인가요? 뭐 그런 것도 다 만들었습니다. 조롱거리 사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걸로 연결한다면은 저는 이게요. 아까 우리 서두에서 MBC 전용기 탑승 금지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좌진들이 이걸 결정했겠냐? 아닐 거다. 그럼 누가 결정했겠냐?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했다고 나는 믿고 싶어요.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그럼 여사님이?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누가 유지를 그것을 옆에서 누가 했겠냐? 내보도 하잖아.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언론사 아무도 보도 안 하는데 MBC만 유독 나의 보도 하잖아.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은 우리가 추측은 되게 그 뭐 정도까지만, 거대하게 우리가 이것을 분석할 필요는 없다.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쪽에서 저급한 수준이었다면 우리도 저급하게 이거를 분석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배현진이 이제 의원이 지금 기자 출신인데 MBC를 조롱하듯이 이제 뭐 너 돈 많은데 민항기 타고 다녀라. 아마 박성재 사장이 경영혁신을 통해서 아마 수익을 많이 내놓은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하는 그 아나운서 출신 언론인 그 어떻게 봐야 본인도 됩니까? 언론인 출신인데 그리고 어차피 뭐 가격차 난다 그래도 이 대통령 전용기도 어차피 돈 내고 타는 건데 그걸 저렇게 가볍게 조롱하듯이 자기가 어쨌든 언론에서 몸담았던 회사에 대해서 저렇게 조롱하듯이 글쎄 제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 처지인데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 아, 이 친구가 이런 스타일이었나. 네,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알던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에서도요. 대기가 원래 저런 친구가 아니었잖아. 근데 왜 저렇게 됐어? 이게 이제 확신범수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이 대통령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니 바이든이 날리면이 되는 이 정권에서 내가 살아남을 것이냐. 그럼 나도 거기에 맞춰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발언하는데 지난 세월호 참사 때랑 똑같은 발언하잖아요. 아니 재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아니래잖아요. 예. 지난 세월호 때도 박근혜 정권은요. 중대본이 컨트롤 타워래요. 중대본이 컨트롤 타워라는 거 아니에요. 지난 세월호 때도 박근혜도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해경이 책임지는 주체라고 그랬어요. 컨트롤 타워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지금 우를 범하고 있는데 그게 죄송합니다. 춤까지 튀었네.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 지금 이 복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대통령의 그 수석의 그 장관의 지금 이게 완전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 그대로 지금 민낯이 들어가고 있다. 히틀러를 이제 형성한 그 드라마가 있는데 히틀러보다는 히틀러 정권에 참여한 부역자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멀쩡한 사람들이 히틀러 권력에 참여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완전히 괴물로 변해가는 게 나오는데 나는 배현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이 바이든 날리면 때로 제가 끔찍했다는 게 야 이제는 날리면으로 안 들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겠다 그러는데 그게 이 캄보디아 폴포트가 네. 검은 거를 하얗다고 얘기 안 하는 지식인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2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독재에 싸울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초기 증세가 보이는 거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도로. 배현진은 얼마나 웃겨. 언론사의 자산이 크면 언론 자유를 자유롭게 해주고 중소 언론사라든가 우리 스피스 같은 이 중소 언론사라든가 뭐 우리는 뭐 탄압받을 대상도 안 되고 취재 안 해도 되고 이런 건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야 언론인 출신이 그래도 직업적 소명의식 이런 걸 가지면 그럼요. 최소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파장과 최소한의 그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요만큼이라도 묻어 있으면 저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 거고 입을 봉하고 있겠죠. 차라리 봉하고 있어야 돼. 세면이라도 거기 나와가지고 너희들 돈 많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라 그러면 이게 무슨 우리가 장바닥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해외 순방 가는 게 그런 거예요? 국익은 원래 그렇게 장난치듯이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씁쓸하다는 표현으로 부족하고요. 너무 비참했어. 국민으로서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이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가 그랬었는데 이제 국민은 상관없고 누가 더 권력자에게 더 과감하게 아첨 충성하느냐의 경쟁 들어가니까 그렇죠. 점점 더 과격한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당하면은 공천은 1위겠네요. 배현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또는 커가는 젊은이들이 MBC를 선호하고 아나운서를 선호하고 기자도 선호하고 또 고위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김대기 실장 같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결국 생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양심 파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생계형 직장인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다. 그분들을 모시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니 참 그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배가 고파서 밥 먹으려고 붙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라면이나 뭐 밥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한다면 뭐 얘기했지만 그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겁내면서도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민주화 시위를 하고 이럴 때도 우리는 막 천방지축으로 뭐 나라가 민주주의가 돼야 되니까 잘 모르고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때 우리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너희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느냐 이러면서 아, 이분들의 이제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보수가 품격이 있었어요. 품격이 있는. 왜냐하면 보수의 상징은 품격이고요. 진보는 오히려
파격이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치였는데 보수는 이제 정직, 성실, 질서, 법치 이런 단어하고 맞물려야 되는데 이거 완전 뭐 그러니까요. 괴팍하게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돈벌이에 미쳐서 2년팔이 하면서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서 덮어씌워 놓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 이런 방식은 사실은 보수가 아니다. MBC가 좌파도 아니듯이 지금 현 집권 세력도 보수라고 칭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어제 그 보수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본다는 이봉규 TV에서 예. 156명은 압사가 아닌 약물 투약으로 죽었다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현재 보수는요 누가 더 과격한 거짓말을 하느냐의 마약 싸움들 사범으로 예, 이렇게 밀어붙여기 때문에 저는 뭐 MBC하고 한 10년 싸웠지만은 아 이런 시대에 이제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다 MB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임 6개월 아닙니까? 오늘부로 해서 취임 6개월 동안 이제 허송세월 한 건데 사실은 윤석열 표 정책, 비전 좀 우리 알 길이 없잖아요. 왜 6개월 동안 허송세월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 우리가 역사라는 게 엄청난 일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이 XX 발언, 대통령의 욕설 비서고 발언, 그다음에 또 엊그제 대통령 이 참모 수석에 웃기고 있네 발언,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뭐 실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그 뇌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투영된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의 MBC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국민들은 그동안은 고개를 갸웃갸웃했다면 이제는 저는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저는 모멘트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장면 보고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히 한번. 아니 그냥 7대3으로 나눠졌다니까요. 바이든족과 난리면족으로 국민이. 우리나라 이제 종족이 이게 종족이 생긴 돌리선 다 거예요. 돌렸기 때문에 그냥 7대3 법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30%의 난리면족들은 지금 만세 부르고 있다니까요. 국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씁쓸해요. 근데 대통령이 5년을 유지하도록 그 국민들께서 계속 이거 안 되죠. 지켜보고 이러면 계실까요? 진짜 마치 남북 전쟁 같이 가는 수가 있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난리면 임기의 10%가 지났거든요. 아직도 90%가 남았는데 저는 이 국민이 결국은 그 현명한 국민이 그 판단의 지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맞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정치권이 앞서서 뭐 이른바 퇴진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것도 사실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네. 보고요. 국민들의 반보 앞서서 정치가 또 역할하다 보면 저는 그 결정적 지점이 저는 곧 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 이야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최근에 보여준 장면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또 어려운 걸음걸이 하셨고 우리 또 대표님은 재판에 열심히 가셔서 또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주에 왁자지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